안녕하세요, 지퍼스나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소렌토 R 이제 그 산타페 DM 나오기 바로 전 모델이죠. 자, 이번 차량은 지금 뒤쪽에 휠 센서 톰 허브 방식이라 이제 그거 교체하는 거하고 예열 플러그 교체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렉스턴이나 일반 디젤 차량들 예열 문제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열 플러그를 나눌 때 직렬과 병렬이라는 방식으로 예열 방식을 나눕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철판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통으로 하나가 연결이 돼 있죠. 여기 B 플러스 쪽 연결되는 라인인데, 이 방식은 병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인 하나로 연결 라인 하나로 컨트롤이 됩니다. 모듈에서, 그러니까 예열 플러그 모듈에서 B 플러스를 주면 공통적으로 B 플러스가 일괄적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을 병렬 방식으로, 병렬 연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열 플러그를 뺐습니다. 자, 이 예열 플러그를 빼지 않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전류기를 사용하여 PWM 제어를 확인해서 이제 전류치가 얼마큼 소모가 되고 있는지로 측정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단품을 뺐을 때 단품의 컨디션을 측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단가 자체가 워낙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병렬이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단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병렬 방식은 B 플러스가 하나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품을 하나를 차치하고 B 플러스를 측정한다고 해서 이 하나만 단품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병렬 방식은.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없으면 확인이 어렵겠죠. 자, 이쪽으로 와서 지금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0.95 두 번째 거 0.95 1호 0.95. 이 에어 플러그는 실적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조금 저항값이 약간 1억 정도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0.95이 맞냐 0.1억이 맞냐, 이거는 예열 플러그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제조사마다 조금씩 저항값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의미는 없지만 저항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0.95이 지금 나오고 하나가 1옴이 나왔다고 해서 실적으로 병렬 방식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B 플러스는 모듈에서 다 주게 돼 있거든요. 얘가 저항이 하나가 높았다고 치더라도 얘 하나가 예열이 좀 덜 될 뿐이지 예열은 돼요. 그러니까 시동이 하나 나갔다고 해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병렬 방식은. 그래서 소렌토 R이나 산타페 뭐 맥스 같은 뭐 R엔진 계열들은 다 병렬 방식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또 PWM 제어라 예열 플러그가 잘 나가지도 않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시동 지연이 오는 경우, 그런 시동 지연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병렬 방식의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열 플러그가 나와도, 하나가 나가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없다는 거. 오실로스코프로 전류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단품 측정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렵다는 거. 네. 하지만 하나 나갔다고 해서 시동은 잘 안 걸리거나 시동이 지연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는 거. 그게 이제 아래 이런 병렬 방식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제 렉스턴이나 코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직렬 방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열 플러그 모듈에서 각각 하나씩 B 플러스가 꽂혀요. 그래서 1번이 단선이 됐다, 2번이 단선이 됐다 이렇게 뜨죠. 각각 감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에서 일정량의 전류를 각각 개별적으로 전류를 공급해줘서 안정된 전류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이 문제가 생겼을 때 1번이 나갔냐 2번이 나갔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빠른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 방식이 또 단점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자, 이 4개 중에 하나가 저항값이 갑자기 높아졌거나 에어플러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병렬은 그래도 B 플러스가 이렇게 막대기로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주겠죠. 근데 직렬은 안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하나에 대해서 전기를 끊습니다. 모듈에서 제어를 해버려요. 전기를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면 이 3개 갖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렉선 스포츠, 그러니까 LET 엔진은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막 빼서 측정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에어플러가 단선된 단락이 아니고 단선된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저항값이 좀 많이 올라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단선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 왜 그렇게 단선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냐? 나머지에 대비해서 이 하나가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해서 그걸 단선으로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 하나에 대한 이 저항값이 높은 거에 대해서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 3개 갖고 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이런 문의가 많이 오죠. 저한테 냉간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찐바가 발생한다. 차가 부룩부룩 떠는 증상. 또 하나는 시동 지연이 오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이런 이렇게 문의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에어플러그에서 오는 원인이 상당수다라는 거죠. 물론 기름 때문에 또 이 LET 엔진이 기름에 또 많이 민감해요. 델파이 인젝터가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름 문제로 인해서 가짜 기름들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약간 찐빠를 하는 증상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보다도 이 에어플러그 제어 부분에서 상당히 시동 지연이나 엔진 부조가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젤은 한번 초기에 시동 걸기 전에 얘를 급속 수문 방식이라고 하죠. 얘는 급속 수문 방식이에요. 순간적으로 PWM 제어로 전기를 확 줘가지고 이 에어플러그 촉을 새빨갛게 달구거든요. 지금 까맣게 탄 부분을 새빨갛게 달궈서 거기에 압축된 연료를 뿌렸을 때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서 이제 시동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동이 걸리면 이 에어플러그는 일정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왜? 연소의 안정화를 위해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노킹이나 이런 센서들, 노크 센서나 어떤 센서들이 연소 상태가 지금 끄면 되겠다 할 때까지 에어플러그는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시동 지연도 왔겠지만 이 3개만 갖고서 이 3개만 전원 공급이 되고 예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개통은 제대로 연소가 안 되겠죠. 압축착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커먼레일이라는 거는 약 1600바 정도의 고압으로 연료를 쏘기 때문에 연소는 어떻게 하게 되긴 될 거지만, 예열 플러그가 그 연소되는 거를 잘 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한 개통이. 그래서 부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LET 엔진 타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엔진 부조나 시동 지연이 오면 예열 플러그를 확인하시면 거의 다 원인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열 플러그는 병렬과 직렬 방식으로 제어가 되고, 병렬 방식은 예열 플러그 한두 개가 나가도 솔직히 시동 걸리는 데는 거의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 완전히 예열 플러그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시동 걸립니다. 어쨌거나 B 플러스는 강제적으로 PWM 제어로 계속 밀어주고 있으니까. 또 병렬 방식이 좋은 게 예열 플러그가 잘 안 나가요. PWM 제어를 하는 방식은 더 안 나가요. 그에 비해서 이제 포란도 스포츠나 렉선 스포츠처럼 LET 엔진들은 직렬 제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회로를 제어를 하고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모듈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에어 플러그 하나가 뭐 경고등이 떴다 가면 잘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아니면 구조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시적으로 체크 엔진으로 경고등을 띄우지는 않고요. 우리가 진단기를 봤을 때 몇 번 에어 플러그 단선 이런 식으로 메시지만 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금 많은 내용을 좀 함축해갖고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서투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겠지만 에어 플러그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되고 보통 1옴 내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0.1옴이 나오면 제일 정말 좋은 거고요. 보통 1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은. 이것처럼 0.1옴이 나왔던 거라고 한다면 얘는 아직 에어 플러그가 상당히 상태는 괜찮다는 겁니다. 단 오늘 교체하는 이유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또 에어 플러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이 오래된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결합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녹이 나죠. 슬러지 같은 거 껴서. 그래서 에어 플러그가 고착이 돼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나 에어 플러그를 빼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거를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압가서 이 정도 나오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실로스코프로 전류계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예열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예열 플러그 교체는 다 마쳤어요. 예열 플러그 교체는 다 했고, 자, 키 온 해주세요. 예열 들어간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제어가 초핑 제어예요. 초핑 제어. 전류를 줬다 뺐다를 반복하는 거죠. 예, 요거를 조금 더 키 오프. 시간을 짧게 하고 자, 다시 키 온. 어떤 식으로 제어가 되는지 볼게요. 자, 줬다가 뺐다가 이거 이제 이게 바로 PWM 제어 방식이죠. PWM 제어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도 지금 A는 암페어, B는 전압이죠. 1.52V. 일단은 예열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예열을 지금 반복적으로 몇 번 한 상황이라, 그리고 영하권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3.5A 정도 수준의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열했다가 바로 껐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1.5V 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완전 냉간시 같으면은 뭐 한 120A 가까이 올라갑니다. 맥시멈일 경우에. 예, 그렇게 되는 이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류 PWM 제어 모듈이 전류치를 얼마만큼 줘서 예열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얼만큼의 시간과 얼만큼의 전류량을 줄 것이냐, 그거를 제어하는 게 바로 이렇게 급속 승원 방식의 제어 방법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더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